정부가 연말 선물이라고 하면서 월세 공제해 주겠다, 또 세금 깎아 주겠다 발표할 때는 좋아들 하셨죠. 이 뒤에 숨겨진 행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혜택을 받는 만큼 규제도요 역대급으로 촘촘해질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주말부부 월세 공제 받으려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금 출처 조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날짜를 넘기시면은 듣도 보도 못한 금액에 엄청난 세금 폭탄까지 터지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2026년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생존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역습,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선물인가 독이 든 성배인가? 정부의 달콤한 약속, 월세 공제를 확대해 주겠다, 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 연말 선물처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이면에는 또 숨겨진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만큼 꼼꼼해지는 감시망,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와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생존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차후에 하나씩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금 출처 명확화입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나서 부동산 샀어? 내 돈 100% 증명이 필수고요. 다운 계약서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대출 문턱 상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대출 받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2026년부터는요 연초부터도 대출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가중치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 유동성을 감소를 시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은행 대출 심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변화는 뭐냐? 바로 매도 기회가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가 데드라인이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자금 출처 100% 명확화입니다. 내 돈이 100% 증명되지 않으면 이제 아예 등기도 칠 수가 없습니다. 최악 당첨자도 예외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수조사 가능성입니다. 주말 부부가 월세 공제를 받으려다가 자금 출처 조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자금 투명화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는 돈이 이제는 없어요. 그쵸? 이제 현금 쓰시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 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아주 이제 세분화할 건데, 이거는 뭐냐? 대출의 유형별로 금융기관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걸 반드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 바로 그 금융기관의 조회에서 다 확인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자금 항목, 제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입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거는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가지고요, 주식 판돈입니다. 그래서 자기자금 항목도 명확하게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계약 신고 시에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이 이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운 계약서의 작성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더 까다로워지는 대출의 문턱인데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일단 위험 가중치가 15%에서 20%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체 은행에서 이 주택담보대출로 나갈 수 있는 이 한도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출이 더 부담스러워지고 고객에게는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동성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대출까지 힘들어지고 너무 2026년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은
바로 무주택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요 내용이고요.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주말 부부도 주소지가 다른 주말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주택자야. 이럴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확대가 되는데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그 다음에 다자녀 혜택, 세자녀 이상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꼼꼼하게 한번 2026년에는 챙겨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무주택자나 아니면 현재 이제 한 주택 정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된 이런 내용이다라면은 요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분들 특히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집을 팔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지금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운명의 날짜가 언제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요 내년 5월 9일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향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한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 연장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탈출구가 내년 5월까지 시장이 가열되면 규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도대체 세금이 얼마만큼 더 많이 부과가 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5월 9일 이후에 세금 폭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세의 기본세율은요 최고 4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주택자다 중과세가 바로 20%가 붙습니다. 그럼 얼마 되는 겁니까? 최고 내가 45% 낼걸요 최대 65%까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3주택자는 더 많은데요. 3주택자는 이제 30%포인트가 가산이 돼서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주택자,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로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죠. 5월 9일 이후에 자칫 팔았다가는 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부동산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화,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숨길 수 있는 돈은 뭐예요? 이제 없다. 왜? 자금 출처 조사를 지금 너무나도 이제 철저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 기사에서 나왔지만 강남의 고가 증여성 거래 지금 다 세무조사 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자금 출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연초부터 이제 대출이 쉽지 않다. 그리고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지금 마지막 카드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생존을 위한 투두리스트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주택자 분들은요 일단 월세 세액공제를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을 좀 더 늘렸죠. 그래서 주말 부부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월세 세액공제 받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집을 매수를 한다,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미리 꼭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변경된 대출 한도를 재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 지금 좁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을 위한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계획을 일단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일단 집을 내가 갈아타기 전부터 무조건 내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라도 대출이 받아야 된다면 추가 대출이 내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5월 9일 데드라인을 반드시 꼭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미리 꼭 해보시고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받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힌다, 그럼 보유세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있는 돈은 없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은 뭐다? 이걸로 집 샀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이를 의식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죠? 수도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회의가 올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공급 대책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또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상당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2026년은 더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을 10배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자산이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1월 8일에 제가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라이브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저희 리치고 유튜브도 많은 성장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잘 자산 배분하셔서 자산도 10배 잘 불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